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런집입니다. 오늘 주제는 테슬라 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중요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었죠. 미국 CPI 지수 7월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 크게 오르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개장 전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이번 8월 달에는 7월 달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요,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장 초반에 크게 상승했던 미국 3대 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예상했듯이 헤드라인 기준으로는요, 지난달 상승률을 상회를 했습니다. 6월달 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였는데요. 어제 발표되었던 7월달 CPI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3.2%였어요. 자, 그러니까 전월 대비 약 0.2%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월가의 예상치가 3.3%였습니다. 이것보다는 낮은 3.2%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원 CP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게 근원 CPI인데요. 자, 이게 6월달 상승률이 4.8%였고 7월달 예상치가 4.8%였어요. 이것보다 더 낮은 4.7%가 나오면서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죠. 이러면서 둘 다 하회하는 수준이니까 장 초반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유가 반등세가 컸었죠. 유가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CPI 지수 물론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가 상승에 따라서 8월 달 물가, 그러니까 9월에 발표가 되겠죠. 이게 다시 치솟을 우려가 있겠죠. 이러면서 상승폭이 제한이 되면서 금일 장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정책 역시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유가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CPI 지수 역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번 7월달 CPI도 6월 대비 전체 헤드라인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8월 달에도 두 달 연속 CPI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연준의 긴축 종료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그간 하락세가 컸던 테슬라가 1.3%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업종별, 종목별 뚜렷한 주도주가 안 보이는 가운데 혼조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은행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있었는데요. 오늘 은행주가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서는 좀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CPI 지수라는 중요한 매크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표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된 하루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51선 지지 테스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이 51선인데요. 지금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이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과매도 구간, 반등을 노릴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13,70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1차 추매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주가의 앞날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통적인 굴뚝 산업주들이 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여기서 더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매 기회로서 13,200, 3차는 12,300까지 좀 길게 보고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지속드리고 있죠. 왜냐면 올해 3월 달에 이미 51선과 200일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대세 상승에 이제 접어든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구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은 꾸준히 모아가면 정말 좋은 종목이 나스닥, 그러니까 뭐 QQQ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방송 때 최근 나스닥의 하락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뛰어오르고 유가도 이렇게 오르면서 그리고 나스닥의 주가가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히 하락을 보일 만한 구간이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아무래도 CPI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선매도한 투자자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예측지였던 3.3%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가 3.2%가 나오면서 예측치보다도 낮은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전에 발표되었던 6월달 CPI 지수 3%보다 이렇게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간 작년 6월달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등세가 나온 거니까 좀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헤드라인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고 근원 CPI도 예측치보다 소폭 낮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 반등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원 CPI만 봤을 때 아직도 4%대로 높은 수준이죠. 연준의 목표치인 2%랑은 아직 괴리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라인 CPI의 반등세 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유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외한 CPI지만 헤드라인 CPI는 유가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상승한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요. 8월달 CPI 지수, 그러니까 9월달에 발표가 되죠. 9월 초에 발표될 8월달 CPI 지수가 자, 어떻게 나올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 유가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피크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해 6월달, 2022년 6월달. 자, 이때보다는 유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오버롤 CPI, 그러니까 전체 CPI 기준으로 지난해 6월달 정점일 때 9.1%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3.2%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3.2%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에는 유가의 하락과 함께 뭐 중고차 가격 하락, 의료비 하락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자, 오버롤 CPI 3.2%보다 높은 애들이 있어요. 자,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버롤 CPI가 자, 이번 7월달 수치가 3.2%가 나왔죠. 이것보다 높은 애들을 보니까 의류도 있고요. 뭐 신차 가격도 있고 식료품 가격도 있고 주거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어요. 자, 특히 주거비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작년 6월에 피크를 칠 때 중고차라든지 식료품 가격, 신차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높았어요. 하지만 이거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거비가 작년 6월 달에 5.6%대 CPI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아직도 7.7%로서 전년보다 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특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오버롤 CPI, 헤드라인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자, 이 쉘터와 other housing, 그러니까 다 합쳤을 때 거의 30%를 넘고 40%에 육박하는 그런 상당히 포션이 큰 부분이 바로 이 주거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비가 잘 떨어지지 않는 한 근원 CPI도 마찬가지고 헤드라인 CPI도 마찬가지고 뭐 2%대까지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주거비는 점점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주거비 CPI를 뜻하고요. 이 파란색 선이 월 임대료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월 임대료는요, 주거 임대료는 2021년 말부터 좀 떨어지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CPI 지수는 이것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3월 달이 되어서야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거비 CPI는. 하지만 이미 렌트비,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미리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도 주거비 CPI가 3월달 8.2%를 찍고 지금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7.7%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자, 이 유가만 극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헤드라인 CPI나 근원 CPI나 충분히 더 떨어질 룸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인지 금요일 새벽에 확인해본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9월 20일 금리 동결 가능성은 더 올라갔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게 86.5%였는데 2%포인트 정도 올라간 88.5%로 나오고 있어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11.5%로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번 달 PCE 지수, 다음 달 CPI 지수, 그리고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등을 계속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유가만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은요, 계속해서 충분히 CPI나 PCE 지수는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지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그 안도감에 따라 테슬라도 오늘 1.3%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245.34불로 마감을 했고요.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240불대 초반은 테슬라의 1차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서 계속해서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3분기 라인 업그레이드 과정과 같은 사유로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생산량이 감소하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떨어지면서 단위당 제조 원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진율에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계속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차량 가격 인하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분기도 어쨌든 그 마진율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은 한 주가가 더 흘러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델 3 리프레시라든지 사이버 트럭 발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은요, 주가가 모멘텀을 받고 반등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연내 이내에 정말 확정이 안 되고 딜레이가 된다면, 연기가 된다면 주가가 200불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점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테슬라의 발전과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기가 상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의 월별, 모델별 판매량을 보면은요, 일단 7월달 판매량이 좀 빠졌어요. 자, 6월달만 보더라도요, 93,680대가 팔리면서 올해 들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7월달 좀 급감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31% 판매량이 하락한 64,285대를 7월달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판매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각종 언론과 기관에서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뉴스를 좀 퍼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BYD는 판매량이 올랐는데 테슬라는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의 최근 주가 하락도 뭐 기가 상하이 판매량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뭐 특히 기가 상하이 판매량을 봐오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매 분기 마지막 달과 매 분기 첫째 달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7월 달은 3분기의 첫째 달이죠. 첫째 달은요, 중국 내수 판매가 거의 없어요. 수출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한마디로 매분기 첫째 달은 장기로 치며 차포를 떼고 두는 그런 장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녹색 막대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중국 로컬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황색 막대는 매 분기 첫 번째 달에 중국 로컬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큰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달은 수출에만 집중을 하고 중국 로컬 판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을 보면요. 자, 여기 있는 막대가 6월 달과 7월 달 중국 로컬 판매량을 비교한 거예요. 자, 7월 달 보니까 MOM 기준,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59% 빠졌습니다. 중국 로컬 판매량이. 자, 하지만 여기 수치들을 보시면요. 78%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70, 70, 60, 60, 뭐 이렇게 60에서 80%에 이르기까지 빠질 때가 많았어요. 전월 대비로. 그러니까 59% 빠진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31% 빠지는 거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 모델 3 판매량을 보면, 자, 올해 2023년 들어서 가장 적어요. 7월 달 모델 3 판매량이 2만 대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월이었던 6월 달에 3만 대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뭐 만 대나 크게 줄었어요. 결정적으로 유럽의 수출이 많이 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델 3가 지금 라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하이랜드라는 리프레시 모델로 바뀌죠. 이러면서 생산량도 많이 딸리고 많이 수출이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결정적인 사유가 있었다. 열보 전진을 위한 1, 2보 후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10월달 즉 4분기부터는 극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자, 이 모델 3는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 모델이에요.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자, 현재 이 페이스 리프트 모델, 리프레시 모델, 이 하이랜드라는 모델은요, 9월달부터 양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10월부터 인도를 시작할 것이에요. 자, 10월달 인도 시작 소식이 나오면요, 10월달 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가격 역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정말 잘 팔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델 3가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판매가 된다라고 했죠. 자, 왜 그러냐면 유럽에 공장이 있는데 기가 베를린입니다. 이 독일 공장은요, 모델 Y만 생산하고 있어요. 또한 중국으로부터 모델 Y를 또 수입해 오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가 베를린 생산량만으로는 지금 유럽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지금 베스트셀링 모델은요, 상반기 베스트셀링 모델은, 유럽 내 베스트셀링 모델은 테슬라 모델 Y예요. 내연기관차를 모두 통틀어서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년,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 대비 무려 판매량이 3배나 증가를 했어요. 204%나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모델들을 보시면 그 중과 수치가 미미해요. 하지만 테슬라는 3배나 올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2위 모델인 다치아 산데로 모델을 보면요 27% 밖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거의 이의 10배에 달하는 200%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봐도 세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는 건 테슬라밖에 없어요. 다 두 자릿대, 뭐 50% 성장한 모델들도 있지만 뭐 77% 성장한 모델도 있네. 하지만 테슬라만큼 100%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모델은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 잘 나가는 테슬라예요. 모델 Y 가지고. 근데 이 하이랜드 모델까지 나오면은 자 이 모델 Y를 넘어서는 판매량이 유럽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의 극적인 발전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사이버트럭은 미국 전용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이버트럭도 연내에 지금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3 리프레시 출시에 이어서 사이버트럭 출시까지 연말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연말부터 주가가 꿈틀꿈틀 할 수 있고, 특히 내년에 주가는 정말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비어클 딜리버리, 그러니까 판매량이 이렇게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두 모델까지 추가가 되면 이 성장세 지속이 될 수 있고 더욱더 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판매량이 많아지면은 단위당 제조원가, 차량당 제조원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진율도 좋아지고 내년에 정말 바야흐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테슬라가 더 이상 차량 가격 인하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마진율 좋아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마진율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2025년경에는 자 25,000달러짜리 차량 모델 2가 되겠습니다. 모델 Q, 모델 C로도 불리운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의 출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중점적으로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에 있어요. 200만 대, 기가 상하이에서 100만 대, 기가 베를린에서 100만 대, 총 400만 대 정도의 일단 규모를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테슬라가 올해 180만 대 인도 예정에 있으니까 400만 대가 추가된다라는 건 정말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모델의 중점이 될 공장 바로 기가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기가 멕시코의 이 조감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멕시코 현지 언론 밀레니오에 따르면요. 기가 멕시코 초기 건설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터파기 작업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현재 정말 그냥 항무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건설 장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 굴착기 같은 것이 되겠죠. 털을 파야 되니까. 이런 또 건설 장비들은 덩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콘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약 한 달 전에 누에보 레온 주지사, 기가 멕시코가 건설될 지역이죠. 자, 이 행정가가 기가 멕시코 건설에 대한 모든 허가가 완료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착공 시작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연초에 얘기하기를 착공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착공식을 할 때 기가 멕시코에서 조립될 차세대 전기차 바로 이 모델 2가 되겠죠. 이 모델 2와 관련된 발표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 2는 테슬라가 최초로 만들어낸 로보택시의 기반이 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가 멕시코 착공식과 함께 자, 이 모델이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충분히 주가에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모델은 2025년 1분기경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모델 3 리프레시와 함께 사이버트럭이 주가의 강력한 호재 요인으로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2025년부터는 바로 이 모델이 주가 상승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은 여전히 심합니다. 2010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년 20%에서 30%의 하락은 1도 아니었어요. 크게 하락할 때는 40%, 50%, 60%, 그리고 작년 뭐 4분기에는 70%가 넘는 하락률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죠. 정말 70%가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멘탈이 크게 흔들릴 법도 합니다. 자, 테슬라 투자에는 이런 맹점이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고요. 최근 테슬라 고가가 299불이었으니까 자, 이런 MDD 값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가 너무 어려우시면, 장기 투자가 어려우시면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요, 좋은 인사이트 계속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